하고 여러분, 자 잠깐 휴식 취하셨죠? 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건식품의 취급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철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식재료들 아니면 좀 더 다른 식감을 주기 위해서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말리거나 미리 조금 드라이 시켜서 놔뒀던 그러한 식재료들을 어떻게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켜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더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쁜 떫은 맛이나 아니면 아린 맛, 이런 성분들, 비린 성분들을 어떻게 제거해서 말려서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 조금 독특한 그런 식감을 즐기기 위해서 겨울철에 말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함께 얘기를 나눴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의 그런 한국 음식은 어떤 통과 의례에 의해서 전통적인 그런 의례 행사에 의해서 이러한 그 음식들을 차리고, 그리고 시식이나 절기에 따라서 음식을 즐겼다, 이러한 부분들, 어떠한 식재료, 보통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그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또 11월이나 12월, 1월 같은 경우에는 그 철에 나오는 식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리 말려두었던 이런 식재료들을 다시 폐기시켜서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켜서 식재료로 사용했다, 음식의 재료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 조선시대, 그러한 조선 왕조의 궁중 음식을 지금까지 계승하고 발전시켜 오고 또 이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수라를 담당했던, 임금님의 수라를 담당했던 김이상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어떤 연회, 잔치가 있을 때, 특별한 대형 행사가 있을 때는 대령숙수, 남자 조리사들이 이 역할을 담당해서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한국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용어가 생소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이 들었던 그런 언어일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어떤 조리 용어를 볼 때 이거는 어떤 방언,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서 말이 조금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 고서 같은 그런 책자를 볼 때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 조리 재료가 있고 요리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든 거지? 무엇을 넣어서 만든 거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죠.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국 조리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리, 또 요즘 한국 요리에 대해서 세계화의 그런 한 기조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더 전문가적인 그런 마인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조리 전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식조리 전문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실제 요리하는 데 있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가랑무는 뿌리가 2개나 3가랑이로 갈라진 무다. 자, 이 전문 용어는 여러분들이 전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쭉 아는 그런 용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런 정확한 뜻을 해석을 하시고, 잘 이해가 안 가고 몰랐던 내용들은 체크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익혀서 어디에 가서 누군가가 지인들이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랑파가 있습니다. 가랑파는 우리 실파를 가랑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가래떡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래란 뜻, 떡이나 역 같은 것을 둥글고 길게
늘여놓은 토막을 우리가 가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래를 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가래떡이라는 거, 떡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래떡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우리 생리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성분을 우리가 빗대서 얘기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가래떡의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시면 좋겠고요. 또 밑에 쭉 내려가면 가루국이 있습니다. 이 가루국은 밀가루를 묽게 푼 물로 열무김치 같은 풋김치를 담을 때 넣어주는 것을 우리 가루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가 조금 걸쭉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준비해 놓는 것이 가루국이다라는 거, 가루를 풀어서 넣은 국이다, 그래서 가루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밑에 보면 가리맛, 가리, 가마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가보가 있습니다. 이 가보는 민어 불에 속에 소고기나 아니면 두부, 오이 같은 소를 같이 보면서 넣고 그 끝을 메어서 삶아서 익힌 것을 둥국에 썬 음식을 우리가 가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가을 보리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가조기가 있습니다. 이 가조기는 배를 갈라서 널쩍하게 펴서 소금을 치지 않고 말린 조기를 우리가 가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을 치지 않고 말린 조기다. 그러한 조기가 가조기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간납은 보면 우리 제사에 쓰는 고기의 간이나 천엽 또는 어육으로 만든 전을 우리가 간납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엽은 우리 천엽과 그랑 같은 맛을 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막국이 있어요. 간막국은 소의 머리나 가슴 아니면 족, 허파, 염통, 간, 꼬리 등의 몸의 모든 부분을 한 토막에 넣고 소금물에 끓인 국을 우리가 간막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넣고 끓인 것을 우리가 간막국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갈비새김이 있습니다. 갈비새김은 소나 돼지의 갈비에서 발라낸 고기를 우리가 갈비새김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우리 육류를 가공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들 할 때 우리가 갈비새김이 이러한 부위구나라는 거, 이러한 용어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위에 갈분은 칡뿌리를 찍지어서 물에 담가서 그 가라앉은 앙금을 말려 얻은 가루를 우리가 갈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뿌리는 갈근이다라고 얘기해서 한약재료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떡이 있습니다. 감떡은 찹쌀가루와 곶감 찍은 것으로 다진 대추를 함께 시루에 찌고 잣과 호두를 다져서 그 위에 섞어서 경단처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꿀을 바른 떡을 우리가 감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복은 마른 전복을 물에 불려서 꿀이나 기름, 간장 등에 재워서 만든 음식을 우리가 감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고창찌개로 궁에서 사용하던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감정, 우리 꽃게를 위해서 그 안에 재료들을 다져서 채워서 지진 후에 끓인 고추장을 넣고 끓인 그러한 찌개가 게감정이다. 이런 감정이란 용어는 이런 용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패가 있습니다. 이 가패는 소의 내장으로 만든 회를 우리가 가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의 내장 중에 우리 소의 양이나 천엽 그리고 간이나 콩팥 등을 주로 이용해서 만든 회를 가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강고도리 그리고 강남투생이 그리고 강된장찌개 우리 많이 보고 있는 강된장찌개 우리 많이 얘기를 듣죠. 국물이 거의 없이 된장 맛을 강조해서 끓인 찌개. 그래서 우리
쌈밥을 먹을 때 이 강된장찌개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 없이 자작하게 끓인 그러한 찌개, 강된장찌개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강반이나 강술 그리고 강력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강자는 삶은 사슴머리의 고기를 잘게 썰어서 돼지고기를 다져서 끓인 국에 넣고 소금이나 생강, 식초, 파 등을 넣고 끓인 국을 우리가 강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또 강정이 있습니다. 이 강정은 쌀가루를 술로 반죽해서 펴서 자른 후에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튀겨낸 것에 각색 고무를 묻힌 것을 우리가 강정이다. 그래서 깨강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강정이 이런 용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미나리 강에나 이런 용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에는 실파 또는 미나리 데친 것으로 편육이나 버섯, 알단 등을 재료를 이쁘게 말아서 초고장을 곁들여내는 음식을 우리가 강회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강회다 그러면 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날로 먹는 그러한 생선류를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고기를 이용하고 재료를 이쁘게 묶어서 찍어 먹는 그런 방식, 전통적인 요리도 강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개역이 있습니다. 이 개역은 우리 말 그대로 볶은 곡식의 가루를 우리가 개역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곡식류를 그냥 가루로 사용하는 게 볶으면 그러한 고소한 맛, 그런 성분을 더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볶아서 갈아서 사용한다라는 거. 생것을 그냥 갈 때에는 그 가루에 수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무침으로 묻혀서 사용하는 그러한 재료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계피떡이 있습니다. 계피떡은 말 그대로 설기떡을 쪄서 절구해서 찐 떡을 얇게 밀어 가운데 소를 둥글게 빚어서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든 떡을 우리가 계피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피떡 여러분들 보시고 그 밑에 쭉 보시면 갱죽이 있습니다. 이 갱죽은 경상도 지역에서 이런 갱죽 많이 끓여서 드시고 예전에 지금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예전에 쌀이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이었기 때문에 이런 갱죽을 많이 끓였다 그래요. 막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풍성하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끓인 것. 그래서 끓인 김치국이나 장국 또는 고깃국에 찬밥이나 쌀을 넣고 끓인 죽을 우리가 갱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갑탕이 있습니다. 이 거갑탕은 장국에 녹말을 풀고 주로 조갯살, 송이, 은행 등을 넣고 휘저어가면서 끓여 익힌 음식을 우리가 거갑탕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건행이란 용어는 조금 데워서 찬 기운만 없애는, 완전히 끓인 것이 아니고 데워서 차갑지 않을 정도로만 만든 거 우리가 건행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보면 거섭이 있습니다. 거섭은 비빔밥에 썩는 나물을 거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교자가 있어요. 건교자는 마른 음식을 술안주로 해서 차른 교자상을 우리가 건교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우리 보는 용어 중에 건단이 있습니다. 이 건단은 맵쌀가루를 펴서 떡을 만든 다음 둥글게 빚어서 꿀물 같은 것에 담그지 않고 먹는 경단 같은 형태를 우리가 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꿀을 묻혀서 이용했던 그러한 용어가 있었다면 꿀을 묻히지 않고 그 자체를 빚어서 그대로 먹는 것, 건단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또 우리 건진국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은 칼국수를 찬물에 헹궈서 장국에 말아놓은 음식을 우리가 건진국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고, 건그레라는 또 낯선 용어가 있어요. 건그레는 솥에 무엇을 찌는 것이 솥 안에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침으로 놓는 것을 우리가 건그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그네 좀 걸어 놓는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밑에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에 띄워서 찔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로 건그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견사가 있어요. 견사는 조리용 실이다. 보통 명주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명주실을 가지고 묶을 때 우리 서양 요리할 때도 이 명주실을 가지고 고기를 묶어서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국 요리에서는 견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경단이 있어요. 경단은 찹쌀가루나 찰수수가루를 끓는 물로 익반죽한다. 익반죽한다는 것은 찬물로 반죽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물로 반죽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끓는 물에 삶아내어서 여러 가지 고물을 묻혀 만든 떡을 우리가 경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용어 중에 경대면이 있어요. 이 경대면은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서 납작한 끈같이 썰은 끓는 물에 삶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 끈같이 가느다랗게 썰어서 끓는 물에 삶아서 찬물에 헹궈내서 먹는 국수를 경대면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고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고리는 가지나 오이의 꼭지를 우리가 고고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고돌이는 고등어의 그런 전통적인 용어를 고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고락이 있습니다. 고락은 낙지나 문어의 복부 또는 뱃속의 검은 물이나 물주머니를 우리가 고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어떤 탕을 먹을 때 생선류 탕을 먹을 때 많이 들어본 고니가 있습니다. 이 고니는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알 뭉치를 우리가 고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쟁이가 있어요. 곤쟁이는 새우처럼 생긴 아주 작은 갑각류에 속하는 그러한 우리 그 생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선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그런 갑각류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젓갈류로 많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곤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곤죽은 매우 질게 질퍽하게 지은 밥을 우리가 곤죽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이런 용어가 있었지라고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금짠지가 있습니다. 이 골금짠지는 무말랭이와 말린 고추잎 등을 불려서 찹쌀물과 같은 양념에 버무려서 담근 반찬을 골금짠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우리 무말랭이 무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추잎하고 같이 넣어서 버무려 놓은 그런 형태, 우리 골금짠지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골동반이 있습니다. 골동반은 우리 비빔밥의 전통적인 그런 용어죠. 골동반. 그래서 골동반은 비빔밥이다. 그리고 골동면은 비빔국수를 골동면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골탕이 있습니다. 이 골탕은 소의 등골이나 머리골에 밀가루를 묻혀서 그리고 골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묻혀서 달걀을 씌우고 기름에 지져서 맑은 장국에 넣어서 잠깐 끓인 국을 우리가 골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쭉 보면 과줄, 과편, 구절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과줄은 강정이나 정과, 약과, 다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과자류를 통틀어서 우리가 과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과편은 과주에 설탕과 녹말을 넣고 졸여서 굳힌 음식을 우리가 과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절판, 전통적인 그런 요리이죠. 그래서 구절판은 밀전병을 얇게 붙여서 8가지의 속재를 넣어서 말아먹는 궁중 음식이 바로 구절판이다. 8가지의 속재료에 밀전병까지 더해서 9가지다 라고 해서 구절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보면 낱개가 있습니다. 낱개는 메밀의 속껍질을 우리가 낱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또 나이떡이 있습니다. 우리 생소하지만 나이떡. 자, 정월 대보름에 액땜을 하기 위해서 식구의 나이수만큼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만들어 먹는 떡이었다. 이러한 떡을 나이떡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많이 사용하는 용어 너비아니가 있습니다. 너비아니는 소고기를 얇고 넓적하게 점여서 양념해서 구운 음식을 우리가 너비아니다. 그래서 우리 너비아니 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우리 이쪽 궁중 요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많이 먹는 그러한 요리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누름적이 있습니다. 재료를 양념해서 구운 다음에 색깔을 맞춰서 꼬쟁이에 꿰인 다음 만든 음식이다. 지진 음식을 우리가 누름적이다라고 한다는 거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요리가 화양적 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느티떡은 느티나무 새순을 따서 시루에 찐 떡을 우리가 느티떡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단자가 있습니다. 찹쌀가루를 쪄서 보에 쌓은 다음에 방망이로 치댄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꿀과 잣가루 등으로 고무를 묻힌 떡이나 또는 그런 모양의 것들을 단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대추 편포가 있어요. 대추 편포는 곱게 다진 소고기에 양념을 하고 대추 모양으로 빚어져 실백을 박아서 말린 마른 찬을 우리가 대추 편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맨 밑에 보면 떡수단이 있습니다. 가래떡을 염주처럼 빚어서 꿀을 탄 오미자즙에 넣고 실백을 띄운 음료를 우리가 떡수단이다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장이 있습니다. 막장은 오래 숙성시킨 그러한 장이 아니고 간단하게 담가서 빨리 먹는 된장이 막장이다. 그래서 메주가루에 전분질이 넣고 그 다음에 소금 간을 해서 15일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 빠르게 먹는 그러한 장이 막장. 깊은 맛보다는 그런 된장의 맛에 어떠한 그 씁쓸한 그 풋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이 막장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무설기가 있습니다. 이 무설기는 맵쌀가루에 채 썬 물을 섞어서 팥고물에 얹어서 찐 시루떡을 우리가 무설기다라고 우리 시골에 가면 많이 해먹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좀 생소하시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또 많이 사용하는 용어 밀전병이 있습니다. 밀전병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둥글 넓적하게 번철에 붙인 떡을 우리가 밀전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밀전병은 내가 원하는 두께와 그런 모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불의 그런 강도는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하면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읍으로 넘어가면 우리 방기가 있습니다. 이 방기는 잔치나 제사 후에 나누어 주려고 그릇에 담아 놓은 음식을 우리가 방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배반이 있습니다. 배반은 술상에 차려놓은 그릇 또는 거기에 담긴 음식을 우리가 배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맨 밑에 보면 보리수단이 있습니다. 보리수단은 삶은 보리쌀에 녹말가루를 묻혀서 데쳐내서 꿀을 탄 오미자 국물에 넣고 잣을 띄운 화채를 우리 보리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부각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김이나 깻잎 등의 찹쌀물을 발라서 바싹 말려서 튀긴 마른 반찬을 우리가 부각이다. 또 우리 저 강원도 지역에 가면 붓구미를 많이 먹죠. 이 붓구미는 찹쌀가루, 밀가루, 수숫가루 등을 반죽해서 둥글고 널쩍하게 빚어서 번철에 지진 떡을 우리가 붓구미다, 떡의 일종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상추의 다른 말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시옷으로 넘어가면 산적이 있습니다.
산적은 고기를 꼬쟁이에 꿰어서 구운 음식의 총칭이다. 그래서 무슨 산적, 무슨 산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송화가루가 있습니다. 송화가루는 소나무의 꽃가루로 빛이 노랗고 달짝지근한 향내가 난다는 거. 이러한 그 소나무의 향을 그대로 입힌 것들 우리가 다식을 송화가루에 많이 사용하고요. 밀수 등의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그레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그레, 소가죽에서 떼어낸 질긴 고기를 우리가 수그레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은 쌀가루, 그리고 머릿가루, 밀가루 등을 반죽해서 경단처럼 만들어서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담가 먹는 고유의 그러한 음료이다. 그래서 6월에 주로 먹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숙회가 있습니다. 숙회는 육류, 내장이나 생선, 채소 등을 살짝 익혀서 먹는 음식을 통틀어서 우리가 숙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에서 봤던 수단은 쌀가루, 보리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리가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가 있었네요. 자, 밑에 시루떡이 있습니다. 시루떡은 시루에 떡가루와 고무를 켜로 앉혀서 찐 떡을 우리가 시루떡이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궁중의 대표적인 음식 신선로. 신선로는 만드는 정성과 모양에 비해서 조금 특징적인 맛이 없다, 닝닝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고급진 음식입니다. 우리 화통이 붙은 냄비에 어육과 채소 등을 넣고 육수를 부어서 끓이면서 먹는 탕이나 전골이다. 그래서 열구자탕, 구자라고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에 재료들을 식재료를 지지거나 붙여서 같이 얹어서 우리 육수를 넣어주면서 은근하게 데펴서 먹는 요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쌈이 있습니다. 알쌈은 달걀을 풀어서 얇게 펴서 익힌 다음에 우리 잘 다진 고기를 싸서 반달 모양처럼 접어서 만든 음식이 바로 알쌈이다. 애저는 어린 새끼 돼지를 애저라고 하고요. 애탕은 우리 이런 전라 쪽에서 무슨 홍어 애탕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 애탕이란 용어는 어린 쑥을 데쳐서 곱게 익힌 뒤에 고기 다진 것과 섞어서 은행 알만하게 빚어서 달걀을 씌워 맑은 장국에 넣어 끓인 국을 우리 애탕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과는 밀가루를 기름과 꿀로 반죽해서 기름에 튀겨낸 유밀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염포는 우리 얇게 점인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것을 염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위에 보면 어선이 있죠. 어선은 생선살을 얇게 떠서 다진 소고기와 채친 채소를 속에 넣고 말아서 쪄낸 음식을 우리 어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선이 시험 품목으로 나온다든지 만들 때 굉장히 살이 부서지기 쉬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굉장히 정성이 가는 그러한 요리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자가 있습니다. 완자는 말 그대로 빚어낸 거죠. 다진 소고기에 달걀, 소금파, 마늘, 후춧가루, 참기름 등을 섞어서 둥글게 빚은 뒤에 밀가루나 달걀을 입혀서 기름에 지진 것을 우리가 완자다라고 얘기하고요. 원소병은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경단보다 작게 빚은 후에 끓는 물에 익혀서 꿀물에 담가 먹는 여름 음식이 바로 원소병이다. 그 밑에 보면 유밀가는 밀가루나 쌀가루를 주재료로 하고 기름과 꿀을 부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과자류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과나 강정, 다식, 매작과 등을 우리가 유밀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율란이 있습니다. 율란은 삶은 밤을 잘 으깨요. 그래서 계피가루와 꿀을 섞고 반죽해서 도토리 크기 해서 우리 그 밤의 원래의 모양으로 그렇게 빚은 다음에 잣가루를 뿌려놓은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율란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임자수탕이 있어요. 임자수탕은 우리 연계를 고아낸 그러한 국물에 깨를 볶아서 받침물을 섞은 후에 살짝 데친 미나리 그리고 오이채, 버섯 등을 띄어 만든 냉국을 우리 임자수탕이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반이 있어요. 이 자반은 저장해 두고 쓰는 반찬을 우리가 자반이다. 장김치는 무나 배추 등을 썰어서 무엇으로 간을 한다? 간장으로 컬러, 색을 맞추고 간을 하는 그러한 김치가 바로 장김치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산적은 다진 쇠고기를 양념해서 둥글 넓적하게 만들어서 구운 다음에 네모 반듯하게 썰어서 간장에 졸인 것을 우리가 장산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물을 적게 만든 찌개나 찜을 우리가 조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증편이 있습니다. 증편은 맵쌀가루를 물과 막걸리로 반죽해서 적당히 불린 다음에 각각의 그런 고명을 얹어서 찐 떡을 우리 증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단, 우리 황백지단 많이 해보실 거예요.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얇게 붙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서 고명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지짐 누름적, 재료를 꼬치에 꿰어서 밀가루, 달걀을 씌워서 지져낸 것을 지짐 누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쪽 치읓을 보면 우리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 청장이 있습니다. 청장은 진하지 않은 맑은 간장, 국간장을 청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초가 있어요. 초는 조림처럼 간장을 넣고 끓이다가 국물이 조금 남았을 때 참기름과 물에 푼 녹말을 넣고 걸쭉하게 졸인 것, 우리 대표적인 음식으로 홍합초, 해삼초, 대구초 등이 속한다. 이 초란 용어는 이렇게 만든 요리를 우리가 조리 방법으로 만든 것을 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 미나리 초대, 뭐 초대 이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미나리적, 미나리를 약간 길게 잘라서 소금에 절인 후에 물기를 짜서 밀가루와 달걀을 입혀서 지진 것으로 마르모 모양으로 썰어서 고명으로 쓰던 것을 우리가 초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탕평채가 있습니다. 탕평채는 청포묵, 미나리, 소고기, 김을 양념장에 묻혀내는 봄과 가을철의 대표적인 음식을 우리 탕평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 그때 먹었던 음식이 탕평채다라는 용어가 우리가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용어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토장국이 있습니다. 토장국은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놓고 끓인 국을 우리 토장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튀각이 있어요. 튀각은 다시마나 죽순의 그런 것들을 잘라서 기름에 튀긴 반찬을 우리 튀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편으로 썬다. 편은 떡으로 씨를 빼고 체에 걸은 과일즙에 녹말과 꿀을 치고 약한 불로 졸여서 엉기게 해서 틀에 부어 굳힌 음식을 우리 편이다. 그래서 우리 무슨 과편 아니면 족편 이런 얘기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굳혀서 썰어 놓은 것을 우리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수는 채소로 만든 소를 넣어서 네모나게 만들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만들어서 여름철에 주로 먹는 만두다. 이런 만두를 편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편육은 고기를 삶아서 익혀서 눌렀다가 얇게 저며 썬 그런 고기 요리를 편육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화양적이 있습니다. 화양적은 햇버섯, 그 해에 난 버섯, 그리고 도라지, 고기 등을 조리해서 익힌 후에 꼬쟁이에 꿰인 것을 우리 화양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이란 말린 밤을 확률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흑임자는 검은 깨를 흑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쭉 계속적으로 보면서 지수적으로 보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 조리법인가, 어떤 요리, 어떤 재료를 이런 전통적인 용어로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식 조리의 전문 용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이런 생소한 단어들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고어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볼 때 이것이 무슨 뜻이지? 어떻게 만든 거지? 무슨 재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이런 재료에 대해서 이해하면 한국 조리를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 실기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 이런 식재료, 의뢰 그리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차시까지 이런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면 수업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을 선포할 정도, 이거 전쟁을 선포한다고 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의하는데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건강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 한 주나 두 주 정도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연장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과 만나보고 이런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 그래도 다음 시간에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식문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러한 용어적인 부분을 같이 이번 회차에 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